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그 인지 치료가 우선이고 자기가 이제 치료에 참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생활 습관을 이제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의 주체자로 이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 이현희 교수입니다. 턱관절 장애는 귀 앞에 보면은 아래턱을 움직여주는 이제 작은 관절이 양쪽에 있는데요. 주변 부분에 이제 통증이나 기능 장애가 있는 것을 통칭해서 저희가 턱관절 장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심평원 이제 자료 기준으로 보면은 한 해에 한 40만 명 정도가 이제 턱관절로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이제 유병률이 한 2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과 이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나 골격적인 요인, 스트레스 요인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관절에 가해지는 어떤 힘 때문인데요. 사람마다 관절에서 견디는 힘이 범위가 다른데 견딜 수 있는 힘보다 많은 힘이 가해졌을 때 관절 장애가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주요한 원인으로는 단순 생활 습관이 사실 가장 많아요. 한쪽으로 씹는다든지 이를 간다든지 꽉 문다든지 또는 이제 질긴 음식이나 단단한 음식을 너무 이제 즐기는 경우 관절 장애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간혹 이제 교통사고나 안면부 외상이 있을 때 턱관절 장애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관절 질환은 보통 이제 악화와 이제 완화가 반복되는 이제 현상을 보이는데 이것을 치료하지 않게 되면은 운이 좋아서 저절로 낫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은 증상이 심화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통 소염제나 근이완제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꼭 치과병원을 찾아오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턱관절 질환이 오래되면은 이제 단순 관절음이나 단순 관절통에서 이제 근육통이 심화되거나 두통, 주변 이명, 귀에 울림이나 이제 소리가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성화될수록 걱정 장애나 불안 장애가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합 이상이나 안면 비대칭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청소년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면밀하게 부모님들이 봐주셔야 되고 증상이 지속된다면은 한번 진단을 받으러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 연구에 의하면은 한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1년에서 2년 정도 치료를 받게 되면 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완치라는 그런 개념은 증상이 더 이상 반복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통증이 없으면서 기능이 완전히 회복됐을 때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완치에 이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8에서 10% 환자분들에게서는 좀 주의하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연구에 의하면 이 사람의 이제 습관이나 성향도 굉장히 재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확실하게 치료를 끝내고 성실히 치료에 임했다면은 재발될 가능성이 낮고요. 저희가 깁스를 해두고 풀었을 때 이게 다시 어긋날까봐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 것처럼 충분한 구조 변화가 일어났다면은 재발을 걱정하진 않는 편이고요. 턱관절 장애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수술적 치료에는 인지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교합 안정 장치 치료, 그리고 이제 주사 치료. 수술적 치료에는 관절낭 세정술, 그다음에 절제술, 치환술 이런 것들을 동반할 수가 있겠습니다. 턱관절 장애 원인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원인에 따라서 이 사람의 증상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그리고 급성인지 만성인지 그리고 통증의 범위, 정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로 쉽게 이제 낫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가 석관절 장애 치료의 주 흐름이 되고요. 비수술적 치료로 잘 이제 반응하지 않거나 치료 실패가 있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수술적 치료를 하는 접근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원칙적으로는 비수술적 치료 우선, 그리고 관절 협착이나 골 관절증 또는 골에 이제 생긴 종양을 제거할 때 수술적 접근을 진행을 하게 되어서요. 95% 정도는 비수술적 접근을 하고요. 5% 미만이 수술적 접근을 한다고 파악이 됩니다. 환자의 적응증을 이제 명확히 한다면은 예후는 두 가지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관절통이나 근육통, 개구 제한이 있을 때는 비수술적 접근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 가까이 치료 성공률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영상 검사나 임상 검사에서 종양이 있다든지 관절 협착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바로 수술적 접근을 시도를 해야 되고요. 그때 수술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역시 예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응증 자체가 다르다고 보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에서 예후를 수술적 접근이 좋으냐, 비수술적 접근이 좋으냐 이거를 비교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먼저 시행하는 것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교합 안정장치 치료 같은 그런 보존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수술적 접근을 했을 때 턱관절 부분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잘못 진행이 되면은 안면신경 마비나 안면신경 손상 그리고 구조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위험도가 따르기 때문에 수술적 접근을 제일 후로 미루는 것이 보통이고요. 비수술적 접근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비수술적 치료에는 약물 치료, 인지 치료, 물리 치료, 교합 안정장치 치료 등이 있는데요. 행동적인 이제 요인을 좀 바꿔주려면 인지 치료를 하게 되는데 환자분에게 어떻게 하면 턱관절을 좀 아껴 쓸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을 체크해서 교육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약물 치료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진통소염제나 근이완제 또는 신경통 약을 같이 쓰기도 하고요. 근데 물리치료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냉자극을 주기도 하고 근육 이완을 위해서 온자극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치료도 있고요. 교합 안정장치 치료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본인의 이제 치열에 맞게 이제 만든 장치를 밤에 잘 때 끼게 돼요. 그래서 아래턱의 위치와 이제 관절을 안정시키는 거죠. 꼭 해야만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경과를 지켜보면서 장치를 좀 뒤로 미루는 환자분들이 있으세요. 통증이 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점에서 10점을 통증을 이제 기준으로 잡고 5점 이상의 통증이 있다. 그것이 한 3개월 이상 유지되었다. 그리고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 등의 이제 통증과 기능 제한이 있다면 장치 치료는 이제 평가를 해서 반드시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단순 관절통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또 쉽게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반복되고 있다면은 약물로는 이런 구조를 바꿔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장치 치료를 해서 관절을 안정화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다음에 뇌로 가는 자극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만 치료를 위해서 끼는 장치 치료는 정기적인 체크를 해서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조정 없이 끼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만들어지고 조정이 가능하다면 부작용 없이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장치 치료라는 거는 어떤 습관 조절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밤에 잘 때 끼는 거 기준으로 한 1년 이상 유지를 했을 때 여기 관절 부분에 구조가 많이 좋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턱뼈 테두리나 디스크의 그런 모양이 좋아질 때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요. 그때까지는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를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의 이제 기여 요인을 찾는 것인데요. 대부분
이 생활 습관이 누적이 되어서 이제 턱관절 장애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래턱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교육하는 인지 치료가 제일 우선됩니다. 그리고 이 인지 치료에 더해서 만약에 환자분께서 이제 통증을 호소하신다면 이 통증을 좀 빠르게 낮춰주기 위해서 이제 약물 치료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근육에 긴장이 있거나 근육통이 있으면은 물리 치료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그 치료의 주체자로 이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생활 습관을 이제 바꾸지 않으면은 이 관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그 인지 치료가 우선이고 그 환자분에게 본인 중심의 치료가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증상의 변화는 이렇게 영상으로 관찰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관적인 통증은 본인만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치료에 참여를 하고 주체적으로 장치 치료나 이제 인지 치료를 생활화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진단을 잘 하고 치료 방법을 설명하고 치료를 이제 완료 시까지 잘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술자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수술적 접근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통증을 좀 더 가라앉히기 위해서 주사 치료나 또는 이제 세정술 등을 이제 동반을 하게 되고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중간에 있는 단계의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은 이 범위 안에서 이제 환자분들 이제 치료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전신적으로 류마티즘에 이완이 돼서 이 관절이 망가졌거나 또는 골관절염이 심하거나 근골격계 질환을 앓으시는 이제 환자분들은 전신 질환 상태와 이 턱관절 상태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질환이 잘 조절이 되었을 때 턱관절 이제 증상도 낮아지고 또 치료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요. 각각의 그 상황에 따라서 치료법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를 낮 시간에 꽉 물고 있다면은 심리적으로 좀 이완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너무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 그리고 큰 음식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씹으면은 기분이 좀 좋아지는 물질이 뇌에서 나오기 때문에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음식들을 조금 줄이시고 그리고 만약에 안면부 긴장이나 무거운 느낌이 있으시다면은 온찜질을 해주시면 근육이 또 쉽게 풀어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 턱관절은 우리가 씹고 말하고 뭐 양치하고 하품하고 할 때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잘 씹고 잘 먹고 잘 말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턱관절을 좀 아끼고 사랑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